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14강 마지막 바이브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13강에서는 우리가 이자유도를 했죠. 스프링이 두 개 있고 매스가 두 개 있는 이자유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자유도보다 더 큰 거, 3자유도, 제일 먼저 이제 스프링이 3개 또는 4개 있는 거, 매스가 하나 더 들려있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어프로치는 똑같습니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그 과정은 뭐 크게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차원만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늘어났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동 같은 거, 이런 보호가 스프링 역학을 해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거의 고유 진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그 빈 구조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 구조, 이렇게 닫힌 구조.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빔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매스는 이제 여기에 이제 럼프도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이자유도를 넘어서 3자유도와 이제 N차원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그것들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스프링 구조는 사실은 실제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 어떤 구조물의 진동, 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구조물이 이제 연속체를 어떻게 이상화를 해서 진동 문제를 푸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응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챕터가 되겠고요. 이건 뭐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겐벡터, 모달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요 앞에 그 챕터 5의 이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플렉서빌리티 인플루언스 코피션트, 우리말로 하면 유연 영향계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자유도계는 K-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유도계 정도면 이거 스프링을 이제 띄어서 각각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그래서 이제 운동방식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자유도가 되면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스프링 개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플렉서빌리티 인플루언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여기는 F고 여기는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의 역행렬이 되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K의 역행렬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플렉서빌리티 인플루언스는 것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AIJ라고 하는 거는 그 유니트 포스를 J에다 가합니다. J에다 가해서 I에 생기는 변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포스를 가해서 변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크면 결국은 그만큼 변이가 많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다른 포스들은 다 제로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힘을 줬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변이들을 나타내는 게 이 매트릭스입니다. 뭐 예제를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F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1번 노드에만 1이고 여기가 0, 0입니다. 0, 0이면 이거 매트릭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1은 A1, 1, 1, X2는 A2, 1, X3, 1은 A3,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1번에다가 포스를 줬을 때 생기는 변이, 그 X1과 X2와 X3에 생기는 변이, 그게 바로 결국은 A11, A21, A23,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렬의 각 셀을 디파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좀 구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드 컬럼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됐을 때 이제 세컨드 컬럼이 x1, x2, x3가 되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2번 노드에 유니트 포스를 줬을 때 각 1, 2, 3번 노드에 이제 얼만큼 변이가 생기느냐 이걸 따지는. 네, 뭐 예제를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예제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3DOF,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매스가 3개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가 필요합니다. X1, X2, X3. 자, 먼저 이제 이 F1에다 1을 줍니다. F1에 1을 줬을 때 그다음 F2하고 F3는 이제 0입니다. 이때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에다만 힘을 줍니다. 1이라는 힘을 줘요. 1에 대한 힘을 주면은 우리가 F는 KX이기 때문에 변이는 뭐예요? 변이는 이제 K분의 F 되죠. 근데 F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K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뭐 2번, 3번은 전혀 구속이 없죠. 그래서 F1에다 1을 주면 여기가 늘어나는 게 요게 이제 K1분의 1이 늘어나고 K2하고 K3는 그냥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K1 모두 세 칼럼에 있는 모든 셀들이 K1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좀 다르죠. 예. 요 2번에다가 힘을 줍니다. 요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2번에다 힘을 줍니다. 그럼 이게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F2, 여기도 F2죠. 그렇죠? 다 F2가 걸리게 됩니다. 자, K3에는 이제 걸리지 않고요. 여기에 F2, 여기도 F2가 걸리게 되죠. 맞죠? 한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늘어나는 거는 지금 F2가 1이기 때문에 결국 1이기 때문에 요게 늘어나는 건 K1이고요. 요거가 늘어나는 건 이제 K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움직이는 변이는 요거 두 개를 합쳐야죠. 그래서 합쳐서 요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거는 요 왼편에 있는 요것만 이제 나타나는 게 요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2번이랑 3번이랑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요 세 개를 컬럼에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F2는 1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마지막 걸 한번 채워보세요. F3가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 해보셨죠? 예.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F3를 가했을 때 여기가 세 군데가 다 F3가 가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K분의 1, 요거는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마지막은 이제 요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매트릭스는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뒤에서 한번 다 나오겠지만 여기가 X 벡터고 여기 F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K 역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K분의 1 형태로 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예제인데 이 매트릭스를 구했다라고 치고 앞에는 어떻게 돼요? 앞에는 여기 K1, K2, K3가 달랐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긴 EK, K라는 겁니다. 앞에 매트릭스에다가 EK, K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은. 뭐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2K가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 예. 여기는 이제 K가 되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두 번째도 요것도 이제 요거는 보이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플렉서빌리티 코피션트를 하는데 스테이션 1, 2, 3 유니폼 캔틸레버 빔인데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유니포스를 여기다 가해줍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처짐이 있죠. 처짐이 이제 A1, A21, A3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2점에다가 이제 힘을 줬을 때 나타난 처짐 A12, A22, A32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3번 포인트에 줬을 때가 A13, A23, A33입니다. 그러니까 1은 1, 2, 3 앞에 있는 인덱스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변이가 발생하느냐라는 거고요. 뒤에 3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인덱스는 힘을 어디에 줬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보이론에서 배운 거하고 진동론에서 배운 게 이제 합쳐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멘트 면적법이라는 게 이제 이용이 되죠. 그래서 모멘트 면적법을 이용을 하면 A11은 어떻게 돼요? A11은 여기가 어차피 클램프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쳐진 거는 결국 이 모멘트에 대한 뭐가 돼요? 1차 모멘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i분의 1을 기본적으로 나누고 이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3L 3L 여기도 3L 그렇게 돼서 3L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모멘트 크기가 3L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유니트 포스를 가했을 때 여기 모멘트의 높이가 3L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완점에서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 여기가 얼마다? 2L이 되죠. 2L.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A21은 여기서니까 이제 결국은 A21은 여기서 구하는 게 편해요. A12나 A21이랑 이제 같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상호법칙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요거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쉽겠네요. A12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거니까 2분의 2L의 제곱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기가 3분의 7L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A22는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L은 이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죠. 여기까지. 그 다음 A23은 이제 A32나 A23은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i분의 2분의 2 L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에 하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A33.
A33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A13가 있죠. 13나 A32가 있죠. 요건 한번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3만. 예, 3,3는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L의 제곱에다가 거리가 이제 3분의 2 L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1 2i L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이 면적에다가 여기까지가 2고 여기까지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그래서 2i하고 3, 2i하고 L의 세제곱을 싹 끄집어내면 L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역학하고 사실 진동론하고 어차피 강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하는 사람하고 진동하는 사람은 사실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모멘tum 면적법은 여러분 뭐 이거는 오래되지 않아서 또 시험을 중간고사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러분 뭐 다 잘 기억을 하실 거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구한 게 아까 여기서 이제 이게 A13하고 A21 이게 이제 같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일사이포스티 그래서 이 말로 하면 상호법칙 뭐 이런 정도가 될 건데요. 요 이게 요 상호법칙은 결론은 어떻게 되면 이게 선형 시스템에서 IJ하고 AJI가 같다.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요거는 결국 힘에 FI하고 FJ를 주는데 이게 순서를 한 번은 FI 먼저 주고 또 한 번은 FJ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힘들이 한 일 요거가 이제 결국 같겠죠. 뭐 순서를 뭐가 하든 결국 같을 텐데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케이스 1은 F1부터 이제 먼저 갑니다. F1이 가해서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게 A2입니다. A2. 여기다 힘을 가고 거기서 이제 A11, AII죠. 죄송합니다. AII. 그랬을 때 여기 그 한 일은 요 FI가 0일 때 0이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성형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2분의 1 FI의 제곱 AII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FJ를 가하게 됩니다. FJ를 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FJ 때문에 여기가 더 처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정의를 IJ로 정의했었잖아요. I가 이제 변이고 J는 힘이죠. J에다 힘을 줬는데 I 번째 변이가 발생하는 거. 그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FJ인데 FJ에 의해서 FI, FIJ가 여기 생기고요. 여기에 힘이 지금 그래서 여기 AJI에다가 요게 곱한 게 결국 변이죠, 변이. 그렇죠? 요거를 곱한 게, 요걸 곱한 게 이제 이게 변이 2가 되기 때문에 변이고 여기다 힘이 지금 FI가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AIJ, FJ에다가 FI를 곱한 거가 됩니다. 맞죠?
앞에서는 이제 F가 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AIJ가 곧 변이가 됐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X, 그 다음에 A, 여기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A에다 F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늘어난 변이가 FJ, AIJ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FI를 곱한 게 바로 이거가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 FJ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서 생긴 에너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여기는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한 일이라고는 힘이 가해진 데 생긴 변이, 그것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순서를 반대로 하죠. 순서를 반대로 하면 먼저 FJ에 의해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II에 의해서 생긴 거는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I를 이제 나중에 걸면서 생긴 그 변이가 FI 곱하기 A, JI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게 변이고 여기 힘이 이만큼 FJ가 이미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같아지겠죠. 결국 이제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이거는 이제 각자서 이제 떨어지고 요거랑 요거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것도 빼고 나면 결국 AJI나 AIJ나 같아집니다. 이 뜻입니다. 맞죠? 자, 이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결국 이제 여기서도 힘을 어디다 Y2에다 주죠. Y2에다 줬을 때 여기에 1번에 제가 잘못 줬네. 먼저 여기다 힘을 주죠. 힘을 줬어. 1번에 힘을 줬을 때 2번에 생기는 변이가 이제 Y2라는 거죠. 그래서 Y2는 아까도 말했지만 뒤쪽에 힘이죠. 그래서 1번에 변이를 주고 2번에 생기는 변이기 때문에 P에다가 A2 안을 이제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힘은 여기다 줍니다. 힘은 P를 줍니다. 여기다 힘을 주고요. 그럼 이쪽에 변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Y1이고 P고 여기서 힘을 준 데가 2번이기 때문에 2번이 뒤쪽에 오고 1번이 이제 앞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이 Y2와 Y1은 결국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조금 뭐 딱 선뜻 이거 법칙을 잘 모르면 꼭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여기다 힘을 주면 변이가 여기 생기는 거가 있고 여기다 힘을 주고 여기에 변이가 생기는데 결국은 이제 두 개는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입니다. 앞에는 이제 그 유연, 영향, 계수였는데 조금 정의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우리 정작 필요한 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거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역행렬로 구해도 되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바로 그 K 매트릭스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반대죠. 그렇죠? 여기는 X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X에다 1, 0, 0을 가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포스, 그걸 유지하기 위한 포스, 그게 이제 F1, 그게 K11, K21, K31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X1이 1, 0, 0을 주면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F1은 이거 이 행렬 연산을 하면 F1은 이렇게 되고 F2는 K21 이렇게 되고요. F3는 K3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변이를 1은 0, 1, 0,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앞에서 하중을 안 주는 거 그냥 진짜 안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강제 변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만약 1번에다가 변이를 줍니다. 네, 변이를 주면 2번, 3번도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같이 변하겠죠.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0이 되도록 무조건 0이 되도록 거꾸로 힘을 반대로 줘서 그 변이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1 무조건 0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필요한 힘, 요걸 유지하는 이 변이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힘이 이제 바로 K11, K21, K31이 됩니다. 뭐 그 다음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럼은 X2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0인 이렇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 그게 이제 바로 K12, K22, K32 이렇게 됩니다.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요게 결국은 이런 변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참 뭐 예제를 보면 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는 조금 더 앞에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x1에다 1을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x1에다 2라는 변이를 줍니다. 2라는 변이를 주면 어떻게 됐어요? m1이 움직이겠죠. 1만큼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m2도 같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네. m2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원위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힘입니다. 유지하기 위한 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어떤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변이가 생긴데 이걸 이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스프링에 힘이 안 들었는데 요 K2라는 힘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M1이라고 하는 거는 K1, K1의 힘도 받고 K2의 힘도 받습니다. 그래서 F1은 K1 플러스 K2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금 이걸 원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여기가 이제 K2에 대한 어떤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X1이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힘은 F1은 요건 이제 반대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F1이라고 하는 거는 K1 플러스 K2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K2 반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3는 0. 이렇게 해서 K11, K21, K31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지 한번. 예, 마지막 요 3번째에 대해서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여기가 1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1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1만큼 이동을 했는데 F는 KX니까 이 스프링은 1만큼 무조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1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K1이라는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게 1이 되고 이게 0이 되려면 K2는 어떻게 돼요? 1만큼 수축을 해야 되죠, 무조건. 그렇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려면 1만큼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프링은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는데 그 힘이 이제 K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을 유지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X 방향으로 K1 플러스 K2라는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F2는 어떻게 반대로 주고 있어야 되죠. 반대로 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스프링이 1만큼 수축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K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그냥 뭐 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고 있죠. M1과 M2에서 해결하고 M3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M3에는 어떤 힘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두 번째 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에 행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약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인데 바로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뭐 그것도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2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이제 1만큼 이동 x2가 이제 1이 돼야 되죠. 그럼 M3는 어떻게 반대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늘어난 길이가 여기 1 늘어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F2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거가 이제 결국 이쪽으로 스프링의 간력을 이겨야 되니까 K2 플러스 K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1 같은 경우는 이제 요 K2가 1만큼 늘어나죠. 그쵸? 늘어나는데 이거를 반대로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1만큼 당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힘을 받아서 마이너스 K2가 됩니다. 마이너스 K2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게 이제 여기만 1이 늘어나고 여기 0이 되려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K3가 됩니다. 마이너스 K3. 또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따지면 되죠. 요거는 뭐 이 F1인 경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를 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매트릭스를 다 모으면 이제 요게 됩니다. 요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여기서 K 매트릭스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여기 M 매트릭스는 이제 각각 M1, M2, M3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K 매트릭스가 연성이 되죠. M 매트릭스는 연성이 안 되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빌딩 문제고요. 요거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본 보호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호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어, 요게, 여기가 이제 K11, K22, K33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만 지금 1번 노드만,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만 변이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른쪽과 같이 여기에 이제 힘을 주고요. 여기는 이제 반력이 그만큼 반력이 걸리게 됩니다. 2분의 P만큼 반력이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힘을 줬을 때 여기만 이제 변이가 1이 생기고 여기 안 생기려면 뭐 일단 힘의 평형상 대칭이고 하니까 2분의 P씩 걸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P가 걸리고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건 좀 다르죠. 마지막 K44 같은 경우는 여기가 F,
여기 양쪽이 있질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힘하고 요거랑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K11, K22, K33 요거는 결국은 여기가 변이가 1이 돼야 되죠.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부정정보에서 배운 거죠. 부정정보에서. 부정정보에서 배우면 여기가 양단 이제 고정이 이런 보호에 대해서 이 델타와 P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델타가 여기가 1일 때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는 아이고, 예, P는 L의 세제곱 곱하기 192 2i가 됩니다. 맞죠? 결국은 여기서는 여기도 L, 여기도 L이기 때문에 전체 보의 길이는 이걸로 치면 2L이 됩니다. 그래서 L 대신에 2L을 넣으면 2L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11, K22, K33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21, K21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부호가 반대고, 마이너스 P1이 부호가 반대고 2분의 P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K3이나 K1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요 F, K4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K44 같은 경우는 K44하고 K34, 요 부분은. K44는, 요건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6.4에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랑 동일하죠. 그쵸? 여기는 변이나 기울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기울기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만 이제 변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한 힘이 요걸 지금 세우면 되겠죠. 요걸 이게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럼 이제 요 힘이 필요한 힘이 요게 되는 거죠. 요거가 이제 플러스 10이 돼서 이제 요거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민감합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요 반대쪽으로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12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 플렉서빌리티 매트릭스, 요게 결국은 역행렬과 서로 역행렬, K 매트릭스하고 스티픈스 매트릭스하고 결국 이제 역행렬 관계에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빌리티 매트릭스에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해요. 역행렬 구하는 거죠. 우리가 3x3 매트릭스 구하는 거, 요거 이제 한번 구해 보시면 먼저 디터미넌트는 이제 구하는 거는 알죠. 여기 0.5를 하고 요 0.5를 빼고 여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 구하고 그다음 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0.5. 그다음에 요거 빼고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 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2K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요거 이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구하는 거. 네, 요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공수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그게 잠깐 레퍼런스에 있습니다. 그거 뭐 조금 건너뛰고요. 그래서 여하튼 요 A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드 조인트하고 요 A 바가 2K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예. 요거가 이제 결국 역수를 구하면 2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K만 넘겨주고 안쪽으로 2를 넣으면 조금 더 간단한 힌트죠. 그렇죠? 역행열 구하는 거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디터미넌트 역행열을 구할 때 디터미넌트는 먼저 구하고 이걸 코팩터라고 했죠. 코팩터라고 하는데 이 코팩터가 이제 정의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j 플러스 k 여기가 1, 1이면 여기가 1 더하기 1에서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2 같은 경우 2하고 1이면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플러스 네 번째는 또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디터미넌트인데 여기가 5도가 하나 작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AJK를 뺀, 그래서 AJK를 뺀 그런 그 매트릭스, 고행과 고열을 뺀 그런 이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뒤바뀌죠. 여기가.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2,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뀌죠. 여기가 1, 2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됩니다. 뭐 요거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보시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구해서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1이라는 게 보시면 요거 에, 이제 여기에다가 음, 첫 번째는 이제 요 마이너스라고는 상관없죠, 사실. 마이너스 상관은 없고,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1과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를 뺀 거 요거죠. 요거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1, 2, 밑에 있는 거. 요 1, 2 같은 경우는 1, 2니까 이제 여기를 빼고, 여기 두 개를 빼면 요 3이라고 14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완수는 다시 플러스고 요 완수에 해당되는 거 빼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6개도 다 구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데 여기가 완수가 여기 후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8 이거 지금 뭐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거 같네. 자, 여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매트릭스 구하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이참에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수가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저도 그 공수 배울 때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죠. 예. 그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글쎄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공학수학이라는 게 이론도 많고 증명도 있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공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하니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이제 머릿속에 꽉 잡히는 거긴 한데 사실은 너무 적게 공부를 하긴 해요. 음, 어떻게 보면 그 수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굉장히 부러지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 가면 꼭 잘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수학이라는 게 결국 논리인데 그런 이제 논리가 좀 약한 거죠. 사실 이런 미국의 중고등학교나 외국에 가면
논쟁이라는 수업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 논쟁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뭐 잘하고 못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사회에서도 사실은 어떤 게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기 주관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기 가면 뭐 미국 고등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토론식이고 자유롭고 뭐 얘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다만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이 있고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그런 논쟁을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런 수업을 만들면 됩니다. 사실 모든 수업에서 그렇게 토의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지식을 또 미리 갖춰 와야 되고 또 그럴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러지는 못한 건 뭐 사실 근데 뭐 질문은 할 수 있죠. 저도 그래서 공수는 못했는데 그때는 뭐 물론 또 뭐 학점은 뭐 나름 잘 받았어요. 열심히 또 하면.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었죠,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또 가르치면서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나 재수강 같은 거 이런 거 뭘 할지 고민이 된다 하면 뭐 공수를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시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을 공수만 딱 봅니다. 예. 뭐 물론 그게 참고용이고 뭐 어떤 굉장히 그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해서 그 과목을 이제 공수 완투 그래서 골고루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대학원 시험을 쳐요. 그래서 대학원 뭐 그거를 뭐 공부하는데 한두 달 정도 공부하면 되긴 되겠지만 여하튼 좀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 챙겨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유도된 걸 가지고 우리가 characteristic determinant하고 그다음 characteristic equation을 구하라고 했었죠. 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거를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고 정의한 게 바로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 아까 요거는 스티픈스 매트릭스 그대로 왔고요. 여기가 EN, M이 되기 때문에 이제 EM, M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X1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제곱 M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묶으면 결국은 요 오메가 제곱 나누기 MK, M 나누기 K, 요걸 이제 란다로 정의를 하면 여기가 이제 결국 란다가 되는 거죠. 이쪽이 란다가 붙죠. 란다가 붙고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 란다, 2 마이너스 란다, 2 마이너스 란다. 이렇게 한 게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캐스트는 캐릭터리스틱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은 요거가 0이 되는 거를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이제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해가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오트가 있네.
람다 2, 람다 3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거, 앞에서 스킵을 했었죠. 요, 그 일반, 빔 엘리먼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식을 이제 찾고 싶거든요. 이제 변이와 어떤 그 반력과의 관계, 요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제 요 빔의 자유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만큼 머니 이제 변이가 생기느냐, V1, V2가 있고요. 여기 회전이 이제 얼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 1, 여기 조금 그림이 잘못됐네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건 아닙니다. 여기 세타 1, 요거 세타 2. 그래서 변수가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계를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요거 이제 증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아마 책에 이제 그대로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웹8랑 좀 다른 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경사가 0이죠. 그렇죠? 여기는 경사가 0. 지금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건 V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인 거. 그러니까 세타 1도 0이죠. 세타 1도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타 2, V2도 다 0인 그런 형태로 만드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K 매트릭스를 아까 구할 때 K가 정의가 그랬잖아요. 변이를 그 자유도 하나만 1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었을 때 그 힘이 반력이 얼마나 힘이 필요하느냐. 요게 이제 K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힘이 어떻게 들어가고 반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려놓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V1만 0이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타 1만 0입니다. 세타 1만 1입니다. 세타 1만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존재할 그냥 세타 1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 1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만 이제 아니고 여기는 다 변이는 0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도 V1하고 V2는 0이고 세타 2도 0이고 그때 이제 어떤 힘이 필요하냐. 여기 이제 M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략 보시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원래 당연히 V1이 생기려면 F1이 이렇게 가해져야 되겠죠. 그쵸? F1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경사를 0으로 만들려면 모멘트를 이쪽으로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경사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F 때문에 여기 반대로 이 힘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인데 모멘트는 좀 헷갈려요. 이게 모멘트는 요건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더 크면 이것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더 크면 요게 더 크면 요게 이제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힘의 평형상.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에 의한 모멘트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건 힘의 평형을 딱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뭐 여기 요 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6분의 6 L의 제곱 6i고 여기 L의 제곱 6i죠. 같은 방향이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뭐 어떻게 더하면은 L의 제곱에다가 6, 12, 2i 이렇게 되죠. 2i V 안에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의한 게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의한 모멘트가 여기가 길이가 L이니까 여기다 L을 곱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곱이 되고 12i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냥 평행 다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려면 이제 M이 이쪽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기 세타를 만들려면 모멘트가 이쪽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위쪽으로 들릴 텐데 이게 원래 이쪽으로 들리겠죠. 이렇게 회전만 주면.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요 VY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힘이 이제 이렇게 되고 모멘텀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뒤에서 뭐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V2하고 세타2는 이제 정반대니까 뭐 요 위에 거 두 개를 180도 딱 뒤집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180도 회전을 하면 180도 딱 그 회전을 하면 똑같아지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똑같아지죠.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180도는 아니네. 네. 이게 지금 좌우 대칭 이동을 해야 되네요. 좌우 대칭 이동을 하면 모든 게 다 똑같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좌우 대칭 이동을 하면 똑같아지니까 사실은 위에 두 개 또는 밑에 거 두 개 어느 하나만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핀드 회전인 거. 이건 이제 클램프드이고요. 이건 이제 핀드 회전일 때. 핀드 회전일 때도 이것도 뭐 어, 이것도 이제 요게 핀드 회전이 되니까 하려면 여기다 이제 모멘트를 이렇게 가해줘야 되는 거죠. 모멘트를 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으로 안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가 이제 위로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을 따져보면 여기도 3 이하에 여기도 3 이하게 되니까 이거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것도 그렇고요. 자, 요거를 간단히 뭐 증명을 해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V1에 대한 건데요. 이 안에 밑에 거를 좀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밑에 거. 밑에 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중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첩법. 앞에서 배운 중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게 이제 여기에 P를 가했을 때 여기가 이제 델타 B 여기가 B점입니다. 여기가 참고로 여기가 B고 여기는 A점. 이제 델타 P하고 세타 B는 이거는 그 브록에서 어펜딕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방향을 좀 바꿔놨죠.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트 A는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M0를 가했을 때 델타 B하고 세타 B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반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여기서 구속은 뭐예요? 여기서 적합 조건은 여기 끝에서 세타가 0이잖아요. 그렇죠? 세타가 0입니다. 세타가 0이니까 이 P에 의한 세타가 있고 요 M0에 의한 세타가 여기 있죠. 요걸 이제 두 개를 뭐 둘 다 여기 플러스가 돼 있지만 이제 결국 같은 거죠.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관계를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M0는 2분의 PL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이 즉 그 델타 P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델타 B를 합친 게 V2여야 되잖아요. V2. 이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타 B1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거 요거에서 이제 요거를 빼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M0 대신에 요거를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3분의 1이고 여기는 어, 4분의 1이 되죠. 여기는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빼면 1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12분의 1이 V2여야 되니까 결국 이제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LS제곱 12분의 2i V2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M0는 여기서 이제 이걸 2로 나눈 거니까 이 12가 이제 2로 나눠서 6이 됐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 P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F가 되는 거고 여기서 M0는 뭐예요? 여기 요 M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쪽에 MA는 어떻게 되냐? MA는 이제 지금 방향이 이거를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뺍니다. 아래 거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위에 거는 P 곱하기 L이 맞죠? 여기 이제 힘의 평형상 P 곱하기 L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M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L이고 M이 M0 PL이 이제 P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 또 M도 뭐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고, 그럼 결국 12에서 6을 빼니까 6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나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아, 이거 좀 틀렸네요. 이거 2네요, 2. 뭐가 틀렸네요. 그렇죠. 맞죠?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도 뭐 비슷합니다. 요 밑에 거를 한번 또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면, 어, 먼저 여기는 이제 처짐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처짐이 0이 돼야 되는 것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건데 요게 이제 두 개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요거 빼기 요거는 0이 된다라는 걸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2i 없어지고 요 L 하면 M0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PL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세타는 여기서 세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를 뺀 게 세타 2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요걸 뺀 게 지금 세타 2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구하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M0는 3분의 2. 요거는 지금 그렇네요. 요거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되네요. 요것도 제가 좀 요거 바꿔놓을게요. 부호가 좀 틀렸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타가 여기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0는 플러스를 유발하지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잡고 이거를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반대로 잡아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6분의 4, 6분의 3 하면 6분의 6 이하이분의 PL이 제곱이 됩니다. 이게 세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P가 이제 역으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0는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결국은 L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이쪽 방향을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PL에서 M0를 빼면 여기서 이제 M0가 요거였으니까 3분의 PL이 돼서 결국은 여기서 P를 이제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두 개의 공식을 잘 중첩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한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매트릭스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채워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스티픈스 매트릭스의 정의가 있었죠.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게 첫 번째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V란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하는 그런 그 1번에서 힘, 2번에서 힘, 3번에서 힘, 4번에서 힘 요거를 계산한 게 K1, 1, 2, 1, 3,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호는 지금 이게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한번 이제 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채워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일단 여기가 LL 세제곱분의 2i로 이제 뺐죠. 뺐으니까 나머지 이제 사실은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 따져보면 요 첫 번째 컬럼 같은 1번부터 따지면 되죠. 여기는 LL 세제곱 2i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2.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건 또 플러스죠, 방향이.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예.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6L이 되겠네요. 여기 L의 세제곱을 뺐는데 여기 제곱밖에 없으니까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죠,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M은 플러스죠. 그래서 6L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이 앞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 세타2 같은 경우는 1번에는 이제 6L, 예, 그렇죠. 여기는 지금, 세제곱인데 제곱밖에 없죠. 그러니까 6L이 나오고, 여기는 4L의 제곱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여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여서 이제 마이너스 6L 모멘트는 하나 더 붙죠. 여기는 2니까 2L의 제곱. 그 다음에 요 V2 같은 경우가 세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일단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2 자꾸 넘어가시네. 그 다음에 모멘트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모멘트는 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여기가 6 플러스 그 다음에 세타는 플러스인데 여기 2.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요 매트릭스 하나 만들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쵸? 우리가 요거까지 배우려면 우리가 보의 처짐 을 배웠어야 되고 또 중첩법을 배웠어야지 이걸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어떤 정의 요거 세 개를 배우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요런 매트릭스는 사실은 진동뿐만 아니라 구조 해석 즉 이런 구조물에 이런 구조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여기다 어떤 힘이 줬다. 그럼 여기에 이제 결국은 모멘트가 얼마나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구조 해석을 하죠. 근데 구조 해석이라고 해서 그냥 구조 해석할 때도 똑같이 이 매트릭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을 줄 때는 이건 스태틱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MA 다트에 해당하는 이게 없죠. 네,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히 KX는 F 요것만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동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MX가 있는 거죠. MX2 닷 플러스 KX가 요게 있으면 진동이고요. 없으면 그냥 구조입니다. 구조에서는. 뭔지 알겠죠? 물론 구조에서도 이렇게 관성력에 의한 것도 다릅니다. 구조물이 이제 관성력이 좀 큰 경우, 그러니까 변형이 좀 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이런 관성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같은 요 텀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튼튼하다, 변형이 거의 없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 텀을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이 텀만 가지고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 각 위치 변이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게 이제 또 조금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인데요. 요거 풀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